대관령에서 동해까지 달려. 대관령에서 동해까지. 대관령에서 동해까지 달려! 영동달의 전효제. 최가을 대학생 PD입니다. 저희가 오늘 와본 곳은 강릉의 옥천동이라는 곳인데요. 혹시 가을 PD님께서는 옥천동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저는 강릉에서 살았는데도 옥천동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구슬쌤 문화창고에 와봤습니다. 네, 이곳 옥천동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문화창고만한 곳이 없겠죠. 그럼 저희와 함께 가시죠! 가보죠. 동해까지 달려. 대관령에서 동해까지 달려. 동닭이랑 같이 동해까지 달려보자. 대관령에서 동해까지 달려. 영동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이번에 영동달에서 네. 옥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옥천동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소개해드리면 좋을지 혹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이 장소를 찾아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더 재밌을 듯 합니다. 가을 PD님,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림. 관광지 가면은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기도 하니까 그림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주민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옥천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퀴즈를 풀고 있는데요. 네네네. 네모에서 하늘을 보면 옥천을 모를 것이고 땅을 보면 옥천을 알 것이다. 여기 네모에 해당하는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시죠? 아, 이거는 이 아래로 가시면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보면 모르고 땅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어. 발견했어요? 저기 뭐 단무지에 설명 같은 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강릉 옥천동 은행나무. 이래서 땅을 봐야 옥천을 알 수 있다고 했던 거군요. 이렇게 3개의 퀴즈 중 첫 번째 퀴즈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퀴즈는 뭐였죠? 여기 있는데요. 천살, 남자, 그리고 호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천사라니까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로 한번 가볼까요? 우와.
예쁘다. 여기가 퀴즈의 정답인 곳이에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은행나무인데 천년된 나무라서 강릉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화재예요. 이 나무가 천년이나 됐구나. 근데 아까 그 호랑이는 왜 호랑이인 거예요? 여기에 나무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시대의 한 사냥꾼이 호랑이를 살려주었는데 호랑이가 보온을 하기 위해 은행 열매를 물어다 주어 그 열매를 심었더니 지금과 같은 큰 은행나무로 자랐다고 하여 이 은행나무를 효행 또는 호행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저희가 아까 보고 온 설명문에 이 나무가 수나무라는 설명도 적혀 있어요. 아, 그래서 남자. 천년 동안 살아온 수나무, 그리고 전설로만 듣던 호랑이까지. 이렇게 찾으니까 재밌고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퀴즈 풀어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혹시 사장님 되세요? 네네. 저희가 우천동에 대한 퀴즈를 좀 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옛날에 쌀창고였는데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바뀐 곳을 찾고 있어요. 아, 거기는 바로 옆으로 가면 돼요. 가세요? 예, 바로 옆으로 가시죠. 쌀창고가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거 구슬쌤 문화창고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쌀창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쌀창고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 근방에 쌀창고가 또 있나? 이상하다. 왜 자꾸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지? 아무리 봐도 창고같이 생긴 건 없어 보이는데요.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말씀 듣고 옆으로 가봤는데 그 구슬쌤 문화창고? 그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아, 거기가 바로 그 맞습니다, 거기가. 아, 그게 옛날 쌀창고였어요? 옛날 쌀창고 거기가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옥천동의 보물과 옥천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봤었던 특화 골목길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골목에 옥천동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적어놓은 문구까지 힐링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이었어요. 효재 PD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구슬쌤 문화센터가 가장 좋았습니다. 옥천동의 문화와 개발 사업의 중심에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고요. 또 옥천동 주민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신 이지가지 전시와 다양한 유명 작가님들의 전시를 동네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제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옥천동에 대해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옛 모습과 현대의 모습을 모두 가진 옥천동을 한번 거닐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대관령에서 동해까지 달려!
영동달의 전효재 최가을 대학생 PD였습니다. 안녕. 같이 떠나보자 동이같이 대관령에서 동이같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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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달이랑 같이 동이같이 달려보자 대관령에서 동이같이 달려 영동달.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취미를 찾는 사람들 취차사의 진행을 맡게 된 취미입니다. 네, 오늘 취차사의 취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취미를 함께할 체험자분들을 모시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취미인 펀칭 니들과 시스템부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펀칭 니들이 먼저 앞에 깔려 있는데 이제 이거부터 설명드리자면 자수 중에 제일 쉬운 자수이고요. 다른 자수들과 달리 삐뚤어지거나 땀의 크기가 맞지 않아도 크게 눈에 띄지가 않아서 이제 처음 접하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할 시스템프도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제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이고 여러 스탬프들을 조합하거나 실링 왁스에 색깔을 섞어서 이제 새로운 색을 나타내거나 스탬프에 찍힌 모양을 펜으로 더욱 꾸며서 자신만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도안에다가 어떤 색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틀려지니까 그 색을 고르면서도 힐링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내가 상상한 대로 작품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취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취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제. 뭐 여기 다 그리시지 않았어요? 모형 잘 뒤로 비쳐 나오네요. 네. 지금 펀칭이들 다 완성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작품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가 체험한 영상 보시고 왔는데요. 일단은 실링 왁스를 하나씩 이제 원하는 실링 왁스를 컵에다가 담았어요. 최대 4개까지 섞으면 더 예쁜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냥 이 위에다가요? 알려주시겠어요? 피해 받아.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스템판까지 한번 완성해 봤는데요. 네, 다들 보니까 잘 만드셨네요. 네, 저는 제 모양이 실링 왁스가 잘 안 녹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많이 덜 찍혀 나왔는데 다들 개인적으로 다 잘 나왔네요. 펀칭 니들, 시스템프 두 가지 한번 어떻게 느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펀칭 니들은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오늘 아예 처음 접해봤는데 좀 제 마음대로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물은 예뻐서 너무 만족이었고요. 그리고 네, 실 스탬프는 그냥 시중에 파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직접 해보는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확실히 실 스탬프는 뭐 여러 번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어갖고 그냥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갖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즐길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펀칭 니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도 있고 엄청 길게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일단 결과물 자체가 뭔가 놓고 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 스탬프가 훨씬 재밌었습니다. 이 찍어내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지금까지 취미를 찾는 사람들 추천서의 치맨이었습니다. 네. 빨주. 빨주 놓는데. 아니 시작은 자르는 거 아니고 얘를 빼내셔요. 그렇죠? 잠깐만. 혹시 이것도 해보신 코로나가 시작되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지 벌써 2년. 그동안 대학교의 모습은 다방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듣던 수업은 집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각종 행사들은 취소됐습니다. 비대면을 직접 겪으며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느끼고 있는 콘텐츠 제작 학생들을 통해 비대면의 명가함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수업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게 일단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수업이 다시 보기가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대면 수업할 때는 수업을 들으러 가면은 그 필기하느라고 급해가지고 수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비대면으로 되고 나서 다시 보기가 가능해지니까 또 그 수업 파일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수업 파일까지 제공이 되니까 필기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겨서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원활한 게 장점이죠. 장점은 일단 시간이 되게 많아져서 여가 시간이 되게 많아졌고요. 장점은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짤 수 있는, 그리고 좀 자유롭게. 수업이 아무래도 시간이 길잖아요. 1시간에서 길면 2시간, 3시간씩 있는데 그 수업 사이사이에
집중이 떨어지면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을 먼저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실기과 있잖아요. 뭐 체육이나 예술 아니면은 이제 뭐 저희과 같이 영상을 만드는 카메라를 만져야 되는 그런 과들은 솔직히 혜택이 없죠. 왜냐면은 이게 손으로 해보고 이렇게 다녀보면서 해봐야 느는 것들인데, 비대면으로 전환해버리면은 우리 같은 과들은 뭐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강의 영상도 아무래도 인터넷 영상이다 보니까 영양가도 조금 덜 되기도 하고 귀에도 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그렇게 이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죠. 비대면 수업을 하면 교수님이 영상을 찍어서 수업에 올리게 되는데, 열정적인 교수님들도 많지만 좀 수업을 대충 올리시는 교수님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환상을 막 가지고 있었던 편은 아닌데, 그래도 들어와서 처음에 봤을 때 영상제랑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막 편집을 처음부터 막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들어온 건데, 영상제를 통해서 선배들이랑 같이 영상 만들면서 이때 조금 배우면서 기초를 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상제를 지금 2년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워요. 제가 길게 대면 수업을 해보지 않고 딱 한 달 정도 지금 대면 수업을 해보고 있는데요. 대면 수업의 장점은 역시 강의실에 그래도 모여서 교수님과 면대면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집중력이 조금 더 길게 되고, 수업에 대한 질문을 거의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은 그 정도인 것 같고, 단점 아닌 단점은 아무래도 대면 수업이 지금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잘 모이지 않아서 현재 대면 수업을 신청한 2학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진행을 하려고 해도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품을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구나 하고 느낀 것은 실습 수업이었어요. 실습 수업 같은 경우에 예전에 대면 수업할 때는 교수님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실습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았죠. 근데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집중도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는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장비 관련된 수업, 촬영 관련된 수업을 비대면으로 수강을 하고 시험은 또 대면 시험으로 치렀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험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장비나 촬영을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바로 응용을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기에는 좀 어렵구나 하고 느낀 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편집 같은 수업을 할 때 그냥 따라하는 그런 과제만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라고 해도 계속 이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사교성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성인이 아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뭉쳐도 미성년 집단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의식이라던가 책임감이란 거 다른데, 성인이 되고 집단으로 하고 했을 때랑 좀 당연히 느끼고, 이제 본인이 성인이다 보니까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미니 사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대학교랑 군대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들에서 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동아리 단위가 됐든 안 맞는 친구들끼리가 됐든 모여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가 단순히 뭐 영상을 10개 만들어라, 20개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상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 속에서 이제 제작 과정이나 뭐 제작에 대한 흐름 같은 거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이나 흐름을 알고 실무에 가는 것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실무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알고 가는 것만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최소한 헤매지 않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흐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실무에 가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는 어떤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알고 있다면 헤매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는 힘찬 날개짓이 되지 않을까요?